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364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울 건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양도차익 계산할 때 이거는 이제 좀 말로 대충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 순환부터 공부할 게 뭐냐면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 양도한 가액을 적용해요. 그럼 취득가액도 뭘 적용하냐면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요. 그래서 취득가액도 실지 취득한 가액이요. 자,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그러면 이제 기타 필요 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을 우리가 이제 기타 필요 경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이 이제 필요 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요. 내가 취득하는데 예전에 2억 원에 샀다 매입한 가격 거기다가 이제 듣기만 하세요. 나중에 다음 순환에 배울 거니까 내가 산 가격 매입한 가격에다가 내가 이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을 냈다 취득하면서 그러면 그런 조세 또 공과금 또 취득하면서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했다 소개비 또 그 다음에 또 법무사 비용이 들었다 법무사 비용 뭐 내가 컨설팅 회사에 자문을 받아 취득했다 컨설팅 비용 이렇게 자, 취득하면서 들어간 매입가액에다가 취득하면서 들어간 여러 가지 취득 관련한 부대비용 이런 것들을 조세나 공과금 부대비용을 우리가 취득가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인데 계량비용, 수선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이에요. 그래서 실생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처럼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들어간 그 계량 비용이나 수선 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 비용,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래서 뭐 계약서 작성 비용이 들었다, 공증 비용, 인지대, 또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중개수수료. 원래 중개수수료는 살 때 중개사를 통했다, 취득가예요. 팔 때 중개사를 통했다, 양도비용,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이요. 자, 또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취득하면서 보유하면서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서 양도차익 계산해요. 그래서 시험은 다음 중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이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자, 이게 확인될 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인데 이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은 우리 추계에서 정하는데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취득가액을 이런 것으로 추계해서 정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나중에요. 자, 일일이 자본축적 양도비용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요.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이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이제 자산별로 정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계산해요. 복잡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웁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양도차익과 계산과 관련해서 요것만 딱 기억하세요. 양도차익 계산은 자,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의하고 실거래가,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에 의하고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또 자,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 거래하는 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근데 이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않거나 확인이 안 되면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추계해서 정하게 되는데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근데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느냐 물어보면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기 순서로요.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할 때 어떻게 취득가액은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한다. 자, 그리고 환상가액이라는 것은 취득할 당시 옛날에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적용합니다. 환상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한다. 예? 여러분들. 자, 이런 정도 오늘은 알고 가시고요. 자, 이렇게 양도차익 계산했어요. 장특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할 때 장특공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교재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쭉 넘어가 가지고요. 예, 나머지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배우고요. 일단 쭉 넘어가서 372페이지입니다. 372페이지요. 372페이지 맨 꼭대기. 자, 보니까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372페이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장특공제예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어떻게 구하느냐? 차장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 의의는 어떤 거냐면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물적공제로서 장기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단기 보유 자산보다 세부담을 경감시켜 과세할 때 우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양도소득이 일시에 실현됨으로 인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결집 효과를 완화하고, 연필 같은 거로 쓸 적이요. 시험에서 이거 바꿔서는 안 나오니까 결집 효과를 완화하고, 그 높은 세율의 적용으로 인한 과중한 세부담을 이유로 양도를 기피하는 동결 효과 방지, 살짝 연필 밑줄이요.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만 커지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살짝 밑줄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떤 거냐면 여기 봅니다. 이제 장특공제요.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 취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장특공제 공제 취지요. 자, 장특공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어떤 거냐? 1월 달까지만 1, 2월까지만 소개해두고 공제 취지는 나중에 이제 설명하지 않는데요. 자, 장특공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이런 거예요. 먼저요, 결집 효과를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동결 효과라는 것을 방지하고요. 동결 효과를 방지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이제 인정한다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를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이런 세금이에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있잖아요. 보유하는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는요, 사용수익, 이 재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분을요, 보유기간 동안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이걸 실현시키는 조세가 양도소득세예요. 그럼 보세요. 자,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으로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단기 보유보다 장기 보유한 자는 이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분이 더 많이 쌓여져요. 그죠? 이걸 결집 효과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 단기 보유자보다 장기 보유자가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이 더 많이 쌓여지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양도를 기피할 거 아니에요? 그런 동결 효과, 양도를 기피하는 동결 효과를 방지하고, 또 보세요. 명목소득 제거. 자, 명목소득 제거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브라보콘 있잖아요. 콘. 특정 상품을 제가 뭐 해서 보지만 떠오르는 게 그거밖에 없네. 브라보콘 같은 거 있잖아요. 한 30년 전에 브라보콘의 가격이 얼마였냐 물어보면 중구난방입니다. 25년, 30년 전에 브라보콘의 가격이 얼마였냐 그러면 중구난방인데 대충 한 150원 정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통설적 견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브라보콘의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또 중구난방인데 한 1,500원, 뭐 1,300원 한답니다. 근데 어떤 수강생분은 아이고 우리 동네 할인마트에서 지금 뭐 500원에 판다 어쩌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뭐 그거는 예외로 하고 권장 소비자가가 대충 막 그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은 물가가 한 10배 뛰었죠? 그렇잖아요. 자, 9배 10배 뛰었어요. 30년 동안. 그러면 30년 전에 평당 10만 원 주고 산 땅을요. 30년 지나서 평당 20만 원 가격대에 팔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요, 양도차익은 배로 남았기 때문에 양도세는 많이 나와요. 근데 물가 10배 뛸 동안에 땅값은 2배밖에 안 뛰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세금 낸 거 생각하면 이 사람 망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 별로.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자, 이렇게 명목소득만 대타시 커지고 실질소득 얼마 안 되고 이런 거 문제점을 장기 보유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우대하고 장기 보유를 우대하고 있죠. 우대하고 자, 그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보유기한에 따라 공제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됐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 적용 대상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밑줄입니다. 토지 건물로서. 자, 토지 건물로서 등기되고 보유한이 몇 년이요? 3년 이상인 것. 자, 그래서 항상 장특공제 문제 풀 때는 3년 이상 보유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들. 3년 이상인 것 및.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밑줄입니다. 또 조합원 입주권 대상인데요. 조합원 입주권도 밑줄이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또 계속 밑줄입니다. 원 조합원 입주권만 말하는 거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장특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원래 원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고, 요것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여러분이 공법 좀 배우고 오시면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오늘은 장특공제 대상은 토지 건물로서 등기되고 미등기항도 하면 안 돼요. 등기되고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인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토지 건물에 한한다 그러면 틀려요. 장특공제 대상은 토지 건물에 한하지 않고 모두 대상이다? 조합원 입주권도 대상이다. 적용 배제되는 경우 봅니다.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은 안 해줘요. 국내 소재 자산 양도했을 때만 해주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 유도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내 자산만 양도했을 때 되는 거지 국외 자산은 안 돼요. 또 미등기 양도자산,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판다. 민법에서 중간 생략 등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등기하지 않고 팔았다. 그러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역시 미등기 양도하면 배제되고요. 또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및 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대상 인것과 아닌 것 반드시 그럼 다 잘 중요합니다. 또 동그라미 4번, 5번, 6번은 어떤 거냐면 조정대상 지역 있잖아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그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광명시에 1세대 2주택 소유하는데 그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여기 서울이나 여기 광명시 같은 조정대상 지역에 소유하는 주택이다. 그러면 그 2주택자 또는 3주택자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3년 이상 보유했어도. 그 다음에 그 얘기 다 체크합니다. 4번, 5번, 6번.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해요. 그래가지고 주택 하나가 있고 또 입주권 하나가 있어요. 그럼 1세대 몇 주택으로 봐요? 2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포함해서 동그라미 4번, 5번, 6번, 7번은 결론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배제됩니다. 단 위 동그라미 4부터 7까지 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자, 주택분부터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표에 보니까 적용 대상을 봅니다. 장특공제 대상은 이 표 반드시 중요하죠, 여러분들. 별표시 해놓고 국내 소지하는 자산만 되지 국외 소지 자산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또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배제해요. 또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을 배제해요. 또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그 외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은 배제돼요. 또 조정대상 지역 외 1세대 다주택자는 자,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무조건 공제 배제되느냐? 아니에요. 조정대상 지역 외에 자, 주택일 때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100주택자도. 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자만 배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거 꼭 여러분들이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꼭 알아둡니다. 별 표시해놓고 표를요. 373페이지 봅니다. 여러분,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와 조정대상 지역 이외의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는 장특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또 체크해두고 알아둡니다. 토지 중에서 비사업용 토지는 배제된다 그러면 틀려요.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도 장특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이 어딘지는 여러분이 시행령 내용을 보시고 내년에 이게 또 조정대상 지역이 내년에 조정될 수도 있어요. 바뀔 수는 있어요. 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조정대상 지역이 거기 표에 나와 있는 지역입니다. 내년에 바뀔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 그래갖고 2019년에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 봅니다. 장특공제 어떻게 공제를 해주느냐. 요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좀 생략하는데요. 29회 시험을 보셨던 분은 요게 지금 바뀌어 있어요. 개정이 돼가지고요. 자, 그 표를 잠깐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을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는 이제 내년부터는요, 보유 연수에다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장특공제 공제액이 장특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액은요, 공제액이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는 보유 연수에다가 있죠. 보유 연수에 여기에 2%씩 곱해요. 2%씩. 그래가지고 2%씩 곱해가지고 이게 3년 이상 4년 미만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공제율이요. 3년 이상 4년 미만이다 그러면 공제율이 양도 차익의 이게 2, 3은 6이니까 몇 프로예요? 6%를 공제해요. 예? 3년 6개월 보유했다? 2, 3은 6%.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10년이다 그러면 20%. 이런 식으로 해서요. 15년 이상을 보유했다. 이게 이제 지금 15년까지 기간이 늘어났어요. 작년까지는 10에서 30%까지 공제를 해줬고, 또 보유연수에 3%씩 적용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2019년도부터는 이게 이제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15년 이상을 보유했다 그러면 이제 2에다가 2 곱하기 15니까 얼마입니까? 30%까지 이렇게 6에서 30%까지요. 보유기한에 따라서 공제를 해줍니다. 보유 연수에 2%씩 적용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었고요, 이미.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있어요. 1세대 1주택은요.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고가주택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어도 비과세 배제한다고 그랬죠? 그랬잖아 아까. 고가주택 같은 이런 애들은 보유 연수에다가 8%씩을 적용해요. 왕창 해줍니다. 많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해주고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된다 할지라도 1세대 1주택은 이렇게 장특공제를 왕창 해줍니다. 왜 왕창 해주냐? 서울 강남에 어떤 사람이 예전에 주택 하나를 샀어요. 실거주 목적으로 그 주택에서 주구장창 살았어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번에 팔려고 했더니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해. 고가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비과세 안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특공제는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장기 보유자를 우대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사람은 투기 목적 없이 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투기 목적 없이 장기간 보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왕창 해줍니다. 보유연수에 8% 적용해가지고요. 3년 이상 4년 미만이다 그러면 3년 이상 4년 미만이다 그러면 보유연수에 8% 적용하니까 38, 24 양도차익의 24%요. 부터 해가지고요. 10년 요거는 15년이 아니에요. 이건 15년이 아니라 10년 이상만 보여도 10년이든 15년이든 10년 이상만 보여도 요거는 몇 프로요? 80%까지 이렇게 24에서 80%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요거는 안 바뀌었어요. 2029에 시험 보셨던 분들은 이거 안 바뀌었고 근데 이거 일반적인 경우가 바뀌었어요. 보유연수 이제 몇 프로씩 적용한다고요? 2%씩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부터 이제 30%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됐어요. 반드시 이것도 역시 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대상인 것과 아닌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313페이지 공제액은 아직까지는 정확히 모르더라도 대충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다음 순환부터는 정확히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보충 내용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또 한번 보충 내용은 지금 볼 거 아니고요. 양가 5번 자세한 장특공제에 관한 보유한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374페이지 맨 아래에 있죠.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소득 기본공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필 소 양도소득 금액 계산했어요. 양도소득 금액에서 소기과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과세표준 구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되는 기본공제라는 걸 봅니다. 자, 그러면 375페이지 봅니다. 의의를 봅니다,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인적공제의 성격을 갖는다. 종합소득의 인적공제와의 형평성과
자, 우리가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양도소득에서도 종합소득의 인적 공제 형평성과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여기 잠깐 보시면 양도소득 금액이 250만 원 계산됐어요. 자, 가필차장 소 계산했더니 양도소득 금액 250만 원 계산돼서 기본공제는 미리 말씀드리면 1년에 250이에요. 그러면 과세 표준 얼마 돼? 빵. 그러니까 양도 기본공제를 250만 원 해준다는 것의 의미는 적어도 양도소득 금액이 250만 원을 넘어야지 250만 원까지는 얼마 안 되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 계산에서 25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을 봅니다. 아니구나. 의의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니까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보유한에 관계없이 공제 적용하며 별도의 공제 신청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기본 공제 해달라고 신청할 필요 없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공제 대상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 몇 줄입니다. 모든 양도자산은 보유한에 관계없이 기본 공제 대상이 된다 몇 줄이요. 아까 장특 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었잖아요. 예? 다른 건 안 됐죠? 다른 대상은 주식이나 출자 지분 기타 자산 안 돼요. 근데 기본 공제는 자산 종류 관계없고 보유 기간도 아까 장특 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했어야 돼요? 3년 이상. 근데 기본 공제는 보유 기간 관계 없습니다. 1개월 보유했어도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제가 미리 딱 말씀드립니다.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그래서 아까 장특 공제는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은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줬죠? 다른 나라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서 장기 보유 유도해 줄 필요 없어요. 안 해줍니다. 근데 기본 공제는 미리 말씀드리면 28회 시험에서도 나왔었지만 29회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기본 공제는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도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자산 종류, 보유한 국내든 국외든 싹 다 깔아줍니다.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속아나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공제, 얼마를 공제해 주느냐. 양도소득 있는 거주에 대해서는 다음에 몇 줄입니다. 소득별로요.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에서 각각 1년에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소득별에서 여러분 소득은 어떤 소득을 얘기하느냐. 여기를 보세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여기를 보시면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공제는 양도소득금액별로 각각 공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별에서 소득은 어떤 소득을 얘기하느냐. 이 소득은 양도소득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가필차장 요 양도소득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소득금액별로 소득별로 공제하는데 시험에서는 양도자산별로 공제한다. X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아니고 뭐로? 소득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별 구별하느냐? 거기 보겠습니다. 보니까 동그라미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양도소득 금액. 여기서 전부 합친 것에서 1년에 얼마? 250만 원. 단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고요. 2번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양도소득 금액에서 또 1년에 250이요. 또 3번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만 원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과 절 보세요. 부동산 등에서 250, 주식 소득 금액에서 1년에 250, 파생상품에서 얼마? 1년에 250만 원. 각각 소득별로 구별해서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짝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봅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갑이라는 어떤 양도자가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이 사람이 이때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300만 원 나왔습니다. 또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 원 나왔습니다. 다 등기는 됐고요. 기본공제는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본공제 최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예? 자, 토지 양도 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250만 원. 자, 건물 양도 시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지만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를 해주는데 그럴 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전부 합쳐서 1년에 얼마예요? 250이요.
여기 토지양도시에 기본공제 250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양도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토탈에서 이 사람은 250만 원 기본공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번에는 을이라는 양도자가 잘 봅니다. 설명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이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나왔고요. 주식을 또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 원 나왔습니다. 기본공제는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먼저 보세요. 건물 양도 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얼마 받을 수 있느냐? 200만 원만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해줘요. 왜 그런지 볼까요? 가필차장소 양도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나왔는데 기본공제 250. 그러면 과세표준 소기과 과세표준은 마이너스 50. 이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합니다.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 200만 원이면 200만 원만 공제해요.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에 250인데 여기서 200만 원 받았어요? 그럼 못 받은 200만 원만 받았어요. 못 받은 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냥 소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200만 원 받아요. 그러면 주식 양도 시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여기서 250. 주식하고는 소득금액 구별해서 주식에서 얼마? 250이요. 주식에서 250. 그러니까 토탈에서 이 사람 얼마? 4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기본공제. 소득별로 각각 250.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소득금액을 구별해서 각각 1년에 얼마씩? 250씩.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자, 그리고 공제 방법 쭉 나오는데 나중에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요. 오늘은 요 정도만 보고 갑니다. 376페이지에 나중에 보충 내용을 보니까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비교 표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비교해서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안 배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한번 나중에 다 봅니다. 그럴 때 하여튼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같은 거 장특공제는 배제되는데 그 표에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장특공제는 배제됩니다. 근데 기본공제는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니까 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국유재산이든 뭐든. 자, 이렇게 해서야 이제 가필차상 소기과 과세표준 구했어요. 이제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여서 양도세 산출세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에 곱해지는 양도세 세율입니다. 자, 세율은 뭐 역시 이번 순환에 자세히 보지 않고요. 그냥 편하게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봅니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구하는데요. 거주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다음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여기 밑줄입니다.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밑줄 쫙이야. 여러분 적은 거로 바꾸겠죠? 바꾸면? 예. 저를 봅니다. 우리가 취득세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동일한 재산이 동일한 취득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거 낮은 거. 뭐 큰 거만 좋아해.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세율 적용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죠? 동일한 취득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양도소득세는 저를 보세요. 차이점이 어떤 거냐면 동일한 재산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여튼 좌우지간 하여튼 큰 거, 높은 거 요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 등은 자본시장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 범위에서 법령으로 인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자, 양도세 세율은 등기 여부, 미등기냐 등기되느냐, 대상의 종류, 또 보유기간, 과세표준금의 크기 등에 따라 차등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럴 때 양도세 표준세율 있잖아요. 그 세율 쭉 나오는데 요거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오늘은 외울 필요 없고요. 다음에 이제 외우도록 계속 반복할 거고 오늘은 그냥 눈으로 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얘네들 등기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미등기양도에 따라 요거는 알아주셔야 돼요. 이번 순간 최고세율 적용됩니다. 미등기양도면
최고세율, 높은 세율 적용되는데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몇 프로? 70%. 미등기양도한 자산 70%입니다. 자,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가 됐다. 1년 미만이면 50%예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40% 양도세 세율이고요.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6%부터 42%까지 과표요관 7단계로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고요. 비사업용 토지는 우리가 소득세에서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6에서 42%를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10% 할증한 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16%부터 52%까지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10% 할증합니다. 377페이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이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조합원 입주권 제외, 분양권을 말합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죠? 분양권을 전매했다 그러면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세율을 적용합니다. 몇 줄이요. 다만 또 예외가 있어요. 제외, 중과세 50% 무조건 적용하는 것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나중에 봅니다. 그리고 또 올해 12월 달에 소득세법 개정되면서 또 원고 넘기고 나서 이것도 개정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종업표로 또 추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관계없이 1년 6개월 보유했다 할지라도 원래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원래 40%인데 조정대상 지역 내 분양권은 무조건 몇 프로라고요? 50%입니다. 일단 기억하고 예외는 나중에 보입니다. 기본세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초과누진세율, 이 소득세에서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소득세에서는 흔히 기본세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6%요. 그 다음에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2%까지. 과표요관이 몇 단계로 되어 있냐면 7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나중엔 다 외우셔야 되는데 첨가 것을 오늘은 그냥 눈으로 보고 갑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여기다 10%를 추가해서 16%부터 52%까지 적용되는 거고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보입니다. 자, 부동산 건물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주택과 조합 입주권은 따로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입주권은 주택과 같이요. 미등기양도했다 70%인데 등기됐다 그러면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40%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1년 미만이면 보유하고 양도하면 몇 프로? 50%인데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세율이 좀 낮아요. 몇 프로? 40% 정도 1년 미만입니다.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42%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반드시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친 3번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및 3주택의 세율은요. 자, 할증세율이 적용되는데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 쭉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보면 결국은요. 그 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 2번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또 입주권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보유했을 때 입주권 주택 수익에서는 포함해서 2주택이 될 때 또 이럴 때는 기본세율 아까 6에서 42% 기본세율에다 몇 프로요? 10% 할증한 세율을 정해요. 그러니까 16%부터 62%까지 적용됩니다. 52%까지 적용됩니다. 52%까지 16에서 52%까지. 그 다음에 3번, 4번은 보면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양도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기본세율에다가 20% 할증한 세율을 정해서 26%부터 이게 이제 62%까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아래 요약 1세대 2주택 및 3주택 세율을 있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2주택자든 3주택자든 100주택자든 2년 이상일 때 6에서 42% 적용하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다 10% 다음에 P자가 들어가는데 영어 P자가 들어가는데 P 지워버리세요. P는 이거 안 보이게 지워버리세요, 여러분들. 저 엉뚱하게 P자가 왜 들어가는지 몰라요. 기본세율에다가 10% 발생한 세율.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에다가 20% 다음에 P자가 들어가는데 역시 또 P자 지워버리세요, 여러분들. 안 보이게. 자, 그래서 기본세율 20% 할증한 세율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 나중에 좀 볼 거고요. 나머지 대상 자산은. 그 다음에 379페이지 있죠? 379페이지. 그 참고에 파생 상품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원래 20%에다가 이제 소득세법에 이렇게 돼 있고 또 보면 이제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는데
파생상품의 탄력세율, 그래서 파생상품 등은 자본시장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 세율이 100분의 50봄이라고 되어 있죠? 아유, 오타입니다. 100분의 50을 지우고, 이것을 지우고 100분의 75로, 100분의 75로 고칩니다. 아까 앞에는 잘 돼 있었는데 75%라고 100분의 75로 돼 있었는데 75%라고 돼 있었는데 여기서만 지금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75로 고칩니다. 100분의 70이 아니라 100분의 75로. 앞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좀 잘못되어 있네요.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고칩니다. 100분의 75로. 자, 그리고 나머지는 자세한 내용 읽지도 마세요, 지금은. 그리고 세율 정리되어 있는데 나중에 외웁니다. 나중에는 이제 안 외우면 못 배기게 제가 계속 물어볼 거예요. 지금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도 지금 신경 쓸 거 없어요. 쭉 넘어갑니다. 38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참고입니다. 쭉 넘어가요. 신경 쓰지 말고 쭉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쭉 넘기셔가지고 여러분 388페이지로 갑니다. 388페이지. 388페이지 미등기 양도자산이에요. 여기 이제 29회 시험에 문제가 나왔어요. 독립화 문제로 문제가 나왔는데 미등기 양도자산 관련한 게 나왔어요. 독립화 문제로. 그래서 이것도 강조를 드렸었고 29회 시험 때 자, 나왔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제 자,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랬는데 먼저 미등기 양도하잖아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줍니다.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감면, 조세 특례 제한법상의 감면,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다 배제입니다. 제목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면 돼요. 일단 밑줄이고요. 예전 시험에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는 배제되지만 조세 특례 제한법상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OX예요. X입니다. 둘 다 배제입니다. 또 한쪽 가르친 2번 장특공제하고 기본공제 둘 다 배제합니다. 미등기 양도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고요. 최고세율 적용합니다. 미등기 양도면 몇 프로 세율? 70% 양도세 세율 적용합니다. 다 머리글자에 체크입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 불이익은 나중에 배울 건데요. 아직 안 배웠어요.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필요경비 이제 계산공제라고 해서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은 있지만 공제 배제하는 것은 아닌데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은 어떤 거냐면 미등기 양도했어요. 그런데도 정당한 미등기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등기된 것으로 의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또 물어봤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자 이런 것들은 자세히 공부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미등기 양도가 뭔지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양도했을 때 불이익사항이요.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하고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하고 최고세율 적용한다. 몇 프로? 70%. 근데 필요경비가라는 것은 공제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쪽 가르친 4번 필요경비 계산공제 불이익에서 세 번째 줄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불이익은 있지만 전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밑줄이요. 그래서 나중에 배워요. 어떤 의미인지는. 자, 미등기 양도되는데도 등기 의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좀 공부된 다음에 배우는 게 좋아요. 지금은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389페이지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있잖아요. 제가 한 10개 찍었는데 대부분 한 7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작년에 장특공제 나온다 그랬는데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떨어졌어요. 다 번호선한 것처럼 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적중한 것들 계속 얘기해 드렸어요. 적중한 것들 나온다고 나온 거. 근데 또 하나 또 빗나간 게 작년에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꼭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온 것 중에 요 두 가지하고 아까 장특공제, 소득금액 계산 특례 요거하고 앞 지방세에서 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가 안 나왔어요. 진짜. 그 나머지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요 소득금액 계산 특례 요건 나중에 배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좀 어려운 거라 나중에 배워요. 이건 나중에. 지금은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세요. 30회 시험에서는 이것도 하여튼 잘 보셔야 돼요. 나온다 했는데 안 나오면 결국은 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온 것은 그 다음에 나오거나 안 나오면 진짜 나온다고 했는데 끝까지 미는 것들 3년 정도 지나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3년 되면 3년째. 그 다음에 안 나오면 2년, 3년 그때는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 제7절 양도세 납세 절차입니다. 오늘 요거 이제 배우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요거 잘 배우겠습니다. 양도세 납세 절차는 시험에 요거는 나왔지만 29회 시험에 나왔지만 30회 시험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여튼 제7절은 중요하고 또 나오는 거고, 개요 및 납세지. 개요는 읽어보면 하여튼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거, 그런 얘기 쭉 나오고 읽어보시고요. 자, 근데 양도세는 한번 개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신고주의 국세이므로, 줄 긋지 마세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며,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과세권자가 결정 또는 경정한다.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결정한다고 하고 고치는 게 경정이고요. 자, 양도세 신고 납부 방법은 양도소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라는 것과요, 확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납세지를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고자 양도세 납세지는 당연히 어디로 간다?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고자일 때는 직각과는 분립을 하고 종부세, 양도소득세, 국세는 어디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양도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X입니다. 고자인 개인인 고자일 때는 어디다? 고자일 때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다만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로 가고요. 동그라미 2번 비고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는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다만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비고자일 때는. 하여튼 주소지라고 꼭 기억하고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는 거, 고자일 때를 잘 기억합니다. 395페이지 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 납부입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보니까 397페이지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예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고요, 확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어요. 도대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있잖아요. 중년의 남녀가 짝이 돼서 앉아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지금 자리가 저쪽 가 쪽으로는 가운데로 주로 앉으시고 가 쪽은 조금 널널한데, 1월 달 되면은 이제 저 가에 저쪽 분단이 다 찹니다. 이제 다 차고 3, 4월 달 되면 이제 3월 달 되면 피크를 이룹니다. 이제 그래서 막 이제 자리가 이제 북적북적합니다. 막 그러면 이제 나는 맨날 요 자리에 앉았었는데 나 처음 보는 애가 오더니 내가 맨날 앉았던 자리에 딱 앉아 있어. 아유 진짜 그냥 수업이 안 돼. 계속 저 뒤쪽에 앉아서 보면서 걔만 뒤통수만 돌아봐. 저거 진짜 아이씨 그러다가 수업도 안 되고 다음날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딱 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처음 온 애가 있죠? 처음 온 애가 내 자리에 앉던 애가 또 뒤통수에 나를 보면서 저 뭐야 제가 저 자리에 앉으려고 했었는데 쟤가 와가지고 앉아있네. 그냥 수업이 안 됩니다. 그 다음날 걔가 더 빨리 옵니다. 자, 뭐야 이거 더 빨리 왔다. 막 경쟁해가지고 어떤 학원들은 10시에 수업이 시작하는데 오전반 10시 시작하는데 막 8시에 문 열어달라고 막 전화 오고 난리 났습니다. 10시에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문 열고 들어온다고 막. 자, 그럴 정도로 이제 경쟁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맡아주면 싸움 납니다. 친구 자리를 맡아주면 싸움 나요. 그러니까 자기만 앉아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앉다 보면 중년의 남녀 수강생이 짝이 돼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기습적으로 물어봐요. 남녀 수강생 기습적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둘이 어떤 관계예요? 딱 그러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면서 얼굴이 빨개지는데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남자 수강생이 얼굴이 더 빨개질까요? 여자 수강생이 얼굴이 더 빨개질까요? 남자. 네? 누가 더 펄쩍 뛴다? 어휴, 우리 저기는 수업 안 들었구만. 자, 여자 수강생이 더 얼굴이 빨개지면서요. 여성 수강생들이 주로 주변을 많이 의식하잖아요. 그래서 팔짝 뜁니다. 아무 관계 아닌데요? 그러면서 팔짝 뜁니다. 아무 관계가 아니긴 왜 아무 관계가 아니야? 동문수학과는 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한국사에서는 인맥,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학맥, 인맥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영업하는데 뭘 뚫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막 가라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 고등학교 나왔다, 어느 중학교 나왔다, 뭐 어느 초등학교 나왔다, 어느 대학 나왔다. 딱 그거 한마디 통해보세요. 오! 같은 고등학교네? 뭐 몇 회냐 딱 해가지고 후배? 아유, 후배냐 고생 많다. 그러면서 야, 어쨌든 간에 그거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커피 주면서 야, 얘기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막 해주잖아요. 아유, 우리나라는 그런 거지 뭐 다. 그리고 그래서 인맥인데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나가시면 공부할 때도 절대평가니까 서로 돕고 협력해야죠. 같이 합격해야 되고 또 나가서도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혼자는 못해요. 다 공동중개하고 서로 정보 얻고 도움 주고받고 그러려면 믿을 사람이 필요한데 누굴 믿겠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 험한 세상에서.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1년 동안 지켜본 여러분의 동기를 믿어야지. 서로 동기끼리 협력하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아무 관계가 아닌 관계가 아니지. 그죠? 동문석가는 짝이지.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는 남남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남남인데 그렇다고 완전 남남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관계냐 둘 사이가 요걸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봅니다. 395페이지 먼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있죠. 요걸 봅니다. 개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정신고 의무자 당연히 양도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인데요. 동그라미 2번이 밑줄이죠. 양도 차익이었거나 가필 양도가 해서 필요금비를 뺐는데 양도 차익이 빵이에요. 또는 양도 차손 1억에 샀는데 7천에 팔았어요. 마이너스 3천.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적용한다 몇 줄입니다. 29회 시험 지문에도 나왔었지만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는 예정신고 할 필요 없다. 하지 아니한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보다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3번 예정신고납부의 경우에도 확정신고납부와 마찬가지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몇 줄이고요. 예정신고 확정신고납부할 때는 분할납부할 수 있지만 예정신고납부할 때는 분할납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요.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3번 예정신고기한입니다. 파생상품 제로가 되는데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원칙적으로 밑줄입니다.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에요. 29회 시험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한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 아닙니다. 달의 말일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자, 몇 줄이고 그러면 자기 생일날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 해서 다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절 봅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생일이 언제? 미안. 제가 원하는 생일이 아닙니다. 짝 생일이 언제? 5월 30. 5월 30? 자, 그러면 5월 30일 날 있잖아요. 5월 30일 날. 5월 30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예요? 예? 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7월 30일입니다. 7월 30일이 아니라 30이 아니라 31일입니다. 말일로부터 월로 하는 거니까 7월 31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생일이 언제? 2월 6일 날 그럼 또 한 번. 2월 6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예정신고 기간 언제입니까?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4월 30일입니다, 여러분. 2월 28일까지 있다고 그래가지고 4월 28일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월로 하니까 4월 30일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기 생일날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 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생일이 언제? 자, 말하지 말고 본인 생일날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하고 예정신고 기간 언제? 10월 30일. 그러면 생일이 8월달?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자, 좋습니다. 다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이기 때문에 요건 좀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를 배우면 취득세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기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 예정신고기한 나중에 배웁니다. 오늘은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주식 및 출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 및 출자 지분은 빈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밑줄입니다. 그 양도에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밑줄. 작년 2017년까지는 분기에 4분기로 1년을 4분기로 나눠서 분기 말일이었다가 이제 2018년도부터 반기로 바뀌었어요. 상반기, 하반기,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자, 그러면 또 생일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생일이 언젠가? 에? 1월 26일? 1월 26일 날, 자,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입니까? 1월 26일 날 비상장 주식 양도했습니다. 예정신고기한 언제예요? 그렇습니다. 1월 26일에 속한 상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6월 30일. 6월 30일. 이때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8월 31일이 예정신고기한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만약에 9월 4일 날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에 속하는 분기, 반기 12월 31일, 하반기, 반기 12월 31일, 말일 그때부터 2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됩니다. 6월 말일. 아셨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부담보증여인데 아직 안 배웠어요. 중요한 건데 아직 안 배워서 부담보증여가 뭔지는, 그냥 부담보증여가 뭔지는 모르지만 부담보증여라는 것을 했을 때 채무에 해당한 부분으로서 양도를 보는 경우, 부담보증여라는 거 했을 때는 양도리 속한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요? 3개월이요. 이건 2개월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면서 밑줄입니다. 중요한데 나중에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양도세 이정신고 산출세 계산 이런 거 참고들 일단 읽어보시고요. 양가로 5번을 봅니다. 예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한 경우. 자, 여러분 예정신고 기한 내 양도리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신고 불성실 가산세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1만 분의 2.5, 즉 0.025%씩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지방세나 국세나 자,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 납부 불성실했다. 예정신고 불성실에 가산세 정도입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적용되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얼마씩 0.025%씩 가산됩니다. 그 얘기 쭉 나와 있고요. 양가로 6번 얘기는요, 나중에 배울게요. 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가면은 397페이지 봅니다. 3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입니다. 아까 예정신고 납부라는 걸 배웠어요. 이제 양도에 속한 납부를 또 2개월이네 이런 거. 자, 확정신고 납부를 봅니다. 개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기간 내 납세제 권한을 세무자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납세무자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인데 이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밑줄이요. 가필 차장 소기과 과세표준 계산했더니 과세표준 금액이 빵 없어요. 또는 마이너스예요. 그런 경우에도 확정신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해야 돼요. 자, 시험에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확정신고기한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고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미칩니다. 그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이게 포인트인데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로 내용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두 줄 내려와서 끝에 납세제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줄은 자, 확정신고 기간은 그 소득이 발생한 그 과세 기간에 언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근데 이걸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바꾼 적도 있고요. 가로 내용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거기 표를 보니까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기간은 해당 과세 기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근데 예외가 있다는 거, 그건 나중에 배우고요. 자, 그 다음에 확정신고 생략입니다. 자, 밑줄입니다. 이것도 시험 지문에 최근에도 나왔고 예속이요. 예정신고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 기간에 또 밑줄입니다. 누진세율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또 29회 시험에 나왔어요. 어떤 경우인지 기억법만 한번 밑줄입니다.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밑줄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자,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조금만 힘내시면서 여기 보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여기 봅니다. 자, 우리가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 제가 처음에 화두를 던졌어요. 어떤 관계냐. 자, 그 얘기했는데, 봅니다. 먼저 여러분요, 갑이라는 어떤 양도자가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이렇게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요때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자, 양도소득 금액이 3천만 원 나왔고요. 자,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게 없습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기간 동안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예정신고 한 자는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봤죠, 여러분들?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예정신고 했어요. 양도소득한 말일부터 2개월이네. 다음 연도 5월 달에 뭐하러 확정신고를 또 해요.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또 보세요. 예정신고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생략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또 보세요. 이 사람이 또 토지를 양도했어요. 같은 연도에. 양도소득 금액이 2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인세인데 합산과세합니다. 양도소득을 합산과세하는데 이게 누진세율 대상일 때 보세요. 과세 표준금액이 이만큼일 때 세율 이만큼 적용되는데 합산해서 과표가 더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적용받아서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에요.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이걸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으니까 뭐하러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또 해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는 인세 합산과세하고 마지막에는 합산해서 신고해야 돼요. 양도소득을 5천으로 해가지고 신고해야 한단 말이에요. 세금 계산해서. 근데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요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합산하면 과표 커지고 세율 달라진 이런 경우에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고 마지막에요.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고 요것에 대해서만 또 예정신고를 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반드시 합산하여 확정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거 알고 있는지 29회 시험에 물어봤었어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398페이지 양가로 4번 확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했다, 불성실했다. 역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가산세 적용되는데 요거 다음에 또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 넘어가고 어디로 가시냐면 399페이지 물납 분할 납부입니다. 양도소득세, 종부세, 물납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양도세 납부할세기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물납 허가받아 할 수 있다. 땡입니다. 물납 안 돼요. 근데 뭐는데? 분할 납부는 됩니다.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세 밑줄입니다. 얼마? 1천만 원 초과하는 자는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번호 달아놓습니다. 첫 번째
양도세 분할 납부 요건.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1천만 원 초과할 때요. 여러분 재산세는 분할 납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윙크해달라고 그랬어요? 500만 원 초과. 자,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50만 원 초과. 양도세는 분할 납부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다 다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납부할세기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납부할세기 전부 아니고 일부를. 또 납부기한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2개월 내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분할 납부? 6개월 내, 6개월 내. 에? 아까도 복습했는데 지난주에 배우고 아까 복습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양도소득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2개월이요. 종부세만 분납기한이 몇 개월이요? 6개월입니다. 현재까지는. 자, 밑줄이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얼마를 어떻게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는 나중에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400페이지 양가로 3번, 4번은 나중에 배우고요. 5번 양도소득세 부가세입니다, 여러분. 자, 양도소득세는 납부할세액의 부가세는 없어요. 시험에서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의 10%로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틀려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지 부가세가 아니라는 걸 조세 총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도세 납부할세액의 10%로 지방소득세 부과된다. 땡입니다. 부가세는 원칙 없어요. 자, 동그라미 2번 양도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농어촌 특별세가 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원칙은 없고 감면받을 때만 예외적으로 부과됩니다. 자, 나머지 징수 결정 이런 것들은 읽어보는 거고 나중에 읽어볼 거고요. 402페이지 국일산에 대한 양도세도요. 지금 여러분 배우지 않고 다음 순환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진도를 다 마칩니다. 그래서 다 봤어요. 다 봤고요. 자,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다 했고 고개를 드세요. 자, 우리가 이제 11월 달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또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금방 지나간 것 같죠? 예, 그 어떻게 하다 보면 지나갑니다. 새해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때는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다시 또 보게 되는데, 한 번 들었던 분은 확실히 이제 까먹었어도, 귀가 있잖아요. 귀가, 머리는 까먹었어도 귀가요. 솔깃해집니다. 벌써 귀가 먼저 반응해요. 들었던 건데 저거 약간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순환에 이제 1월부터는 분위기 익히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처음 온 분들은 이제 1월달에 처음 온 분들은 분위기 익히느라고 좀 또 이제 힘들어겠지만 여러분들은 분위기 익혔었고 각 세목들이 용어를 익혔으니까 다음 순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1월부터는 공부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수업 집중해서 듣고 특히 세법 같은 거 2차 과목 수업 시간에 막 외우려고 노력하시고 아침에 오셔가지고 다음부터 이제 문제 나갈 건데 문제도 전주에 배운 거 문제도 풀어보고 저랑 같이 복습하고 막 따라 외우고 끝나고 복습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조금씩만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핵심 요약 정리를 제가 양도세까지 지금 안 양도세 앞부분까지만 아마 올라가 있는데 나머지 제가 양도세 전체를 원래 크리스마스 때 어제 올렸어야 되는데 다른 일 하느라고 제가 못 올렸어요. 근데 요거 바빠가지고 아주 급한 게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있어가지고 못 했는데 제가 노느라고 못한 건 아니에요. 못 올린 게 아니라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질 정도로 종일 막 그냥 하는 일이 있어 못 했는데 제가 또 그 나머지 핵심 요약 정리는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서 복습하시고요. 자, 좀 진도에 따라 안 배운 그 8주에 맞춰서 이렇게 한 거라 여러분은 좀 안 배운 것도 일부 있지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단원의 막을 냅니다.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끝내기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오늘 일단 복습은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합니다. 요거 하나만 복습할 수 있으면 제가 오늘 딱 2가지만 복습할 수 있으면 제가 오늘 할게요. 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어떻게 양도차익 계산하느냐? 양도세 과세표 준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필차장 소기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하고 장특공제 공제에서 소득금액 구하고 기본공제 공제에서 과세표 준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들어가면서 필차장 소기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양도차익 구한다. 그럴 때 양도차익 구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면 실가도 실거래가 이런 거 배웠던 것들을 쭉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떠올려 봤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고 아이고 했던 걸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압수장수익과를 통해서 계산 과정을 쭉 해보고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가 있는데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인 때도 예정신고해야 되고 양도소 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이었거나 결손금인 때도 확정신고하여야 하는 거고. 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 예정신고 납부한다. 주식 출자 지문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 납부한다.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같은 것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한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입니다. 확정신고 안 해도 가산세입니다.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언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한다.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세금에서는 다르게 없어요. 근데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자, 그러면 됐고 여러분 하여튼 이제 11월, 12월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새해 이제 여러분 다시 뵙는데 새해는 반드시 내가 하여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여튼 잘 해내고노라 다짐하는 또 의미와 함께 또 11월, 12월 강의 듣느라고 고생한 여러분 본인과 또 여러분 동료와 또 열강하느라고 고생한 저에게 힘찬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